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심볼론 6강인데, 오늘은 이제 수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성의 특징은 뭐냐? 자, 수성의 특징은 상호 소통과 지혜,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성이 드러내는 문제는요. 자, 소통 그 자체에 집착을 하거나 선악이 없는 지혜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가 쉽다는 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관련이 있지만 그것보다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건데, 이 지식과 지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선악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선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과 지혜 자체로는 도덕적인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도덕적인 관념보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안에서 수성과 관련한 문제는요, 감성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적어놓고 있는데, 결국은 수성과 관련한 문제 해결책의 대다수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시간, 즉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권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성의 문제에는 처녀자리의 문제도 같이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쌍둥이 자리 수성과 처녀 자리 수성의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지식과 지혜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처녀 자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검열성에서 비롯한 문제예요. 수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수성의 쌍둥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처녀 자리는 이제 자기 검열성, 즉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검열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조절하거나 조율한다는 문제에서 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게 되면서 보통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자신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굉장히 매정하게 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51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더 스타디스트 전략가라는 특성이고요. 자,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 그리고 처녀 자리 공주 수성이 되겠습니다. 자, 내면의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전술과 외교에 능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인과응보를 바라는. 자, 이 카드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모든 상황을 감정적인 문제보다 이성적인 문제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사안에서든 자신의 감성을 앞세우기보다 지금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감정의 동요가 심할 수 있는 문제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성은 매우 메말라 있는 상태다. 지나친 이성과 합리성이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고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누군가는 굉장히 감정적인 리액션이 많이 하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굉장히 감정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카드가 나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본인이 이제 본인과 친밀한 사임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들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당신의 지혜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시간을 들여 판단하라. 당신의 결정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불러온다. 자, 이 경우에는, 자, 문제점에서는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게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감성을 되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감성을 되찾으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손익을 구분하는 특성도 있지만,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정말 자기 기분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좀 공리주의적인,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식으로 취할 수 있을지 충분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특성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연애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전략가 특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연애 자체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내가 너가 좋아,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해줄게라는 말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궁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긴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자세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카드의 해결책이 되시겠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나의 의도대로 배치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과관계 또한 명료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보든지 간에 사실 인과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인과는 반드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현재 상황이 나의 의도대로 배치될 것이다. 즉, 내가 이 상황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이 상황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함부로 활용하기보다는 나와 상대의 공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즉, 쓸데없이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에게 싸우거나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너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제3의 방안을 궁리하거나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매니티입니다. 자, 매니티라고 해놓고 가로 쳐놓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커플인데, 자, 이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과 천칭 자리 공주 금성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자, 내면의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듯한 트로피 와이프 혹은 허스밴드를 원하고 있는 SNS 중독. 자, 기본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과 면대면, 즉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SNS, 자, 사회의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 경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뭐의 문제냐면 소통은 소통인데 나와 상대, 즉 어떤 가장 소수의 집단인 가족 혹은 연인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느낌보다도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타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혹은 타인들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지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이 유지하거나 추구하는 관계는 외적으로 보여지기 위함이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얄팍한 허영심에 지나지 않는다.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해도 막상 둘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지루해 한다. 자, 이게 특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타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해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다정한 커플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이 유지하거나 추구하는 관계는 자, 이게 가까운 사이는 아닐 겁니다. 분명 가까운 사이거나 정말 행복한 사이보다도요.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카드가 상당히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내가 남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연기하거나 혹은 이제 집단에서 어떠한 부분을 연기하게 되거나 어떠한 부분을 잘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특성이 되겠죠. 근데 이 이득이 오롯이 내 걸까? 그건 아닌 거라는 거야. 등가교환인 거예요. 말 그대로 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정한 관계를 연기하거나 보여줌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와 비례로 실제 인간 관계에서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썩 친밀한 관계는 아닌 거지. 이런 표현이긴 뭐하지만 가상 결혼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만 했던 서로 연예인들끼리 서로 같이 결혼 생활을 한다라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린 대리만족을 느끼죠. 대리만족을 느끼고 굉장히 이 조합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정말 행복할까? 정말 심리적인 감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소지가 크다라는 거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다정하거나 행복해 보이거나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대다수가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막상 둘이 있는 경우에서는 서로 지루해하거나 서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계산적인 부분으로 돌아설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타인과 소통하는 모든 것에서 잠시 멀어짐이 좋다. 평화와 휴식 속에서만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볼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서로 어떤 연애 관계를 맺을 때 타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연애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까지 친밀하지 않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 둘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익명의 눈들을 치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 상담을 했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타인들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지. 서로가 진짜 막 감정적인 교류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한다라던가 아끼고 이렇게 뭔가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해.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타인들에게 굉장히 우리 서로 예쁜 연애하고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행복하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득이 되지 않는 관계 측면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너네 왜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왜 서로에게 그렇게 카메라 돌 때만 다정한 척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있는 앞에서만 다정한 척하고 왜 실제로 너네들이 이렇게 싸워? 라고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더라. 자, 결과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과하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 평범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된다.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집착을 조금 제거하고 났더니 평범한 인간관계, 즉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하고 마주를 했었을 때 이것이 두려워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내가 남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말 진실한 서로의 연애 관계라든가 인간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이나 혹은 TV에서 보여지는 커플의 사이를 봤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과장된 썸네일, 즉 방송각을 위해서 뭔가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멀어졌었을 경우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아끼는지 혹은 정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지한 고찰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점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고 가로 쳐놓고 무책임한 약속을 하는 사람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별자리 보겠습니다. 쌍둥이 공주 수성이고요.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 자, 명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뭐가 섞여 있다 그랬죠? 현혹, 속임 이런 게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면의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쉽사리 속게 되는 달콤한 제안에 구미가 남기는 선동당했거나 홀린 듯이 사기임을 모르고 있는 자, 세주서 즉 유혹자의 특성을 가진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본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다라고 했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봤죠. 자, 이 경우에는 언변과 소통이 뺏긴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언변과 소통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득과 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떤 상대방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현혹을 시켜서 타인들을 포교하거나 타인들을 끌어들이려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는 걸 뜻합니다.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누군가에게 속거나 이미 속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인간의 관계들이 대다수 본인의 이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정말 진실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 사람과 우정을 교류하거나 사랑을 교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순수한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있고 그 타인이 나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카드의 주인공일 경우에는요, 나라는 사람이 타인들을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손익이 될까를 판단하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보통 이걸 흔히 우린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카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을 말을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속거나 이미 속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조종당하거나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는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혹은 괜찮은 사람인데 너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득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홀린 거죠. 홀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깨달은 시점부터 본인이 어떤 과정과 길을 겪어왔든 더 이상 다른 제안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말 그대로 본인을 속고 있습니다. 혹은 속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어떠한 달콤한 말을 속삭이든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말하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의 감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유독 나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혹은 나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본인의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람은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 알았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아유 지금까지 속여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야. 오히려 너 지금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지금까지 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또 꼬드기겠지. 또 꼬드기고 또 설득을 시키겠지. 근데 이거에 넘어가면 같은 결과물이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아라. 너가 이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나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쉽사리 선동되지 않을 것이며 욕심에 앞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죠. 조언으로 봤을 땐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선동되지 말라는 거죠. 선동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이 사람에게 내 욕심을 걷어냈을 경우 내 욕망,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들에게 뭔가 선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해. 왜 우리 투자도 그렇잖아. 투자도 어떤 사람들은 20%의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30%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투자를 안 할 거야. 근데 매월 70%는 기본이고 70%에서 100에서 120%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돼요? 어느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 후자 쪽이 당연히 매력적이죠.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욕심과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이 사람은 손해를 감추고 본인이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는 걸 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더 이상 이 사람의 사기적인 측면에 속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4번 장인과 도제라는 카드인데, 자, 별자리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과 사수 자리 공주 목성입니다. 언변과 소통, 질서와 믿음입니다. 자, 이 카드는 쌍둥이 자리 공주를 어린아이로 보면 되고요. 사수 자리 공주를 굉장히 노스승으로 보면 됩니다. 오래된 스승, 나이 든 스승으로 보면 되는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성을 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태양과 달은 한 세트입니다. 태양과 달은 한 세트인데 태양과 달하고 토성은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달을 한 세트로 보고 태양과 달과 토성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왕과 여왕이 태양과 달이라면 토성은요 반역자예요. 기본적으로 반역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극과 극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화성과 금성은 극과 극입니다. 왜 우리 남자 여자 생각하면 되잖아. 남자와 여자는 종이 같다라는 특성 이외에는 너무나 많은 게 다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게 다르죠. 자, 그리고 수성과 목성도 상극의 관계예요. 사실은 좀 매우 멀리 떨어지는 대척점의 관계인데 수성은 조금 어린아이처럼 활발하고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목성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굉장히 타인들이 교육하거나 훈육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심볼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와 그리고 사수자리, 즉 수성과 목성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성이 수성을 가르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과 소통에 대한 문제가 맹목적인 질서와 믿음을 만나게 됐을 때 혹은 교육적인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내면의 심리.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가르치고 싶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스승 혹은 제자 사이에 어딘가를 헤매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즉 도제의 입장이 돼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거나 내가 장인의 입장이 돼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극과 극 아닌가요? 배우거나 가르치는 서로 다른 게 아닌가요? 같아요. 왜냐? 스승도 가르치면서 배우거든. 왜 우리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어떤 걸 배울 때 이 사람에게 가르치면 공부가 많이 돼. 왜냐면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되잖아, 사실은.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뭐 어떤 선물을 줄 때도 그냥 대충 포장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뒤섞어서 줘요? 아니잖아. 기왕이면 예쁘게, 기왕이면 깔끔하게 포장하고 정리해서 주잖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가르쳐 줄 때는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을 한번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가다듬어서 타인에게 전달을 하는 거거든. 그 과정에서 나도 공부가 안 될까? 나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새롭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몰랐거나 내가 까먹고 있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거나 배운다라는 특성이 서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배우면서도 성장할 수도 있고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카드의 특성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겁니다. 즉 어떤 걸 배우는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모자라서 싶으면 배우게 된 특성이 있고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스승 혹은 제자 사이에 어딘가 헤맨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배우긴 했어. 근데 가르치자니 무서운 거야. 설명을 하자니 무서운 거야. 이 카드의 실질적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소통, 즉 언변의 능력이 다른 거와 다르게 내가 뭐 간단하게 뭐 오늘 밥 뭐 먹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타인들에게 전달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에 답이 나와서 해결 방법 먼저 말합니다. 도제의 위치에 서거나 장인의 위치에서 스스로 타인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든 당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하기 모자라다 그러면 더 배워라. 반대로 너가 타인들에게 가르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가르쳐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본인이 왜 버벅거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왜 버벅거릴까?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왜 어려울까? 내가 아직 그거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배우거나 한번 설명해보면서 성장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방식을 가져가면 돼. 그래서 도제의 위치에 서거나 더 배우거나 장인의 위치에서, 즉 본인이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서서 스스로 타인들을 이끌어 나가보라는 거예요. 타인들을 이끌어 나가거나 더 배워라. 그로 인해서 너가 진심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섞게 되면 본인을 개발할 수 있다. 본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걸러 지혜로 환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스스로 더욱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은요,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움으로 인해서 얻는 개념이에요. 자,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을 상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식은 그러한 상식들을 배워 나감으로써 지식을 얻게 돼요. 근데 지혜는요, 달라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기준이 성립이 됐었을 때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식은 배우는 거면 지혜는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걸러서 지혜로 환원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껏 타인들에게 배웠던 무언가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알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금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더 배움으로써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영적인 성장, 즉 정신적인 숙련도를 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5번 어플리션. 자, 고통과 고난이라는 카드고요. 자, 별자리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과 염소 자리 공주 토성입니다. 자, 언변과 소통, 실현과 고난인데, 자, 이 경우에는 뭘까요? 말 그대로 토성은 실현과 고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변과 소통을 하면서 실현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말 그대로. 자, 내면의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타인과 접촉이 없는, 스스로 성찰하는, 생각이 명료해진, 상처받은 내면. 자, 이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 궁주 수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언변과 소통, 즉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이 어떻게 된 걸까요? 뽀개진 거죠.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타인과의 접촉이 없으며 스스로 성찰은 하지만 생각이 또렷하고 명료해진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 당신의 움직임은 타인에게 험담으로 작용한다고 느끼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카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성의 특징 메이저 아르카나에 뭐 있었죠? 중재자죠. 중재자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언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메신저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 뭘까? 무언가를 전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전달을 못하는 거죠. 이걸 인간의 측면에서 바꿔보자면 결국 내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타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없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 해결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등에 지고 싸워내야 한다. 스스로를 접먹고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자, 이 경우에는 이 카드는요, 당장 지금 뭔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생기거나 이런 카드는 절대 아닙니다. 이 카드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궁리하는 것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히고 정립이 안 돼 있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는 전달을 하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 아프고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가야만 해요.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즉, 내 언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막히거나 혹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초등학교 1, 2학년에 쓴 어휘와 중학교 때 쓴 어휘와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서도 쓴 어휘가 똑같나요?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느낌이라면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욕설이 섞일 수 있겠죠. 근데 성인이 돼서 중고등학교 때 쓰던 어휘를 그대로 쓰나요? 초등학교 때 쓰던 어휘를 그대로 쓰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휘와 언변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먹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그런 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환경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과 소통의 성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야만 완성이 되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하면서 평상시에 육두문자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야이 뭐 이런 뭐 어쩐 뭐 이렇게 평상시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어때요? 되게 눈살 찌푸려지지 않아요? 아, 쟤는 말끝마다 욕이야. 듣기 싫게. 그래서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너는 왜 말끝마다 욕이야? 너 그거 되게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너 우리랑 친해지지 마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이 집단과 다시 친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욕을 고쳐야죠. 욕을 쓰지 말아야지. 욕을 쓰지 말고, 이 집단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다시 자신의 언어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언어와 소통력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조금 더 우아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이런 의사소통을 했었을 때 그런 것이 제지를 받거나 그런 것에 부정을 받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소통이 조금 더 우아하고 세련돼질 수 있다라는 특성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입니다. 56번 드리밍 자니. 자, 꿈꾸는 사나이라는 카드고요. 자, 별자리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과 물병 자리 공주 천왕성. 자, 그 세주서 명성과는 다르게 사실 물병 자리 공주가 등장하면 일단 긴장부터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 내면의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꿈을 꾸는 듯한 무모함을 모르는 사고방식이 매우 자유롭다 느끼는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할 재난을 모르는 자, 이 카드 봐보세요 한번. 이 카드 보면 남자는 지금 하늘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비인지 뭔지는 하여튼 뭔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있죠. 근데 이 남자가 걸어다니고 다리는 지금 어때요? 부서진 다리죠. 자, 근데 이 남자가 과연 앞을 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1초 뒤에 어떻게 될까? 바다에 빠지겠죠? 강이든 바다든 빠지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소통, 즉, 의사소통의 능력이요. 매우 파격적이며 괴이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당신은 위험한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위기에 그대로 들어간 중이다. 노력 대비 너무나 과한 보상을 받은 채 그것이 당연하다 얘기보다. 자, 이 경우에 현실 부정이죠. 현실 부정인데 천왕성 자체로는 뭔가 상황을 변화시킨 특성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너 아르카나에 봤을 때 천왕성 카드는 다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다 기존의 상황을 바꾸는 카드잖아, 사실은. 기존의 상황을 바꾸는 카드. 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과 소통이 변화하는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특성인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의 내면은 자유롭거나 굉장히 조금 뭔가 천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 바꿔서 말하면 타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 카드의 특성은 타인들에게 기본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합니다, 이 카드는. 이해받을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요.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어떤 집단에서 융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이 사람을 배척하는 걸 먼저 하지. 자,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그래, 우리 이러자 하자는 사람인가 반면에,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꼭 그거 해야 돼? 라고 사사건건 시비와 구설을 몰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근데 이 트러블 메이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엔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는 위치에 올라섰어. 그럼 어떻게 될까? 너도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하겠지. 즉, 이 사람은 본인이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본인이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입부터 조심해야 돼요. 입부터 조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내가 타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거나 거부감을 주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봐라.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영영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 해결 방법에서도 이 카드의 문제가 뭔지 나오죠.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요. 즉, 이제까지처럼, 야, 너네 왜 그래? 야, 뭐, 나 원래 이러잖아. 라고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이 듣는다는 소리? 전혀.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뭐, 너네 거 신경 별로 안 써? 라고 해봤자, 이게 필요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타인들로부터 배척받는다는 소리예요. 배척받고 멀어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영영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안 바뀌면 본인은 끊임없이 본인의 발 아래 있는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성을 넘어선 어떠한 것에 대한 겸손을 이야기할 것이다. 자, 이거 조금 맥락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성을 넘어선 어떠한 것에 대한 겸손을 이야기할 것이다. 자, 왜 우리 지금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즉 두뇌 회전이나 흔히 MBTI로 치면 T 같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건데 말 그대로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너무 F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T인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너무 감성적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성적인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로 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라고 하면 누가 이해해 줄 건데, 그걸? 누가 이해를 하며 누가 당신을 받아줄 건데 그게 안 돼서 본인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사일런스입니다. 자, 침묵이라는 뜻이고요. 별자리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과 물고기 자리 공주 해왕성입니다. 자, 언변과 소통 영성과 혼란인데 내면의 심리 먼저 볼게요. 보이지 않는 침묵하고 싶은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모든 일에 무시 혹은 외면하고 싶은. 자, 해왕성은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본질을 가린다 그랬죠. 본질을 가리고 본질을 눈멀게 만들다 그랬기 때문에 자, 언변과 소통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붙은 거예요. 언변과 소통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이 되는 거고요. 내면의 심리가 보이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으며 그저 눈을 감고 이 사람의 비밀을 지켜야 되거나 모든 일에서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카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뭐다? 입을 닫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저 조용하게 침묵을 지켜라. 라는 특성이 됩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매우 불편하며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혼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소름 끼치죠? 말만 들어도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듭니다. 자, 말 그대로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 카드 입장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남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도 닫고 있고 그냥 알면서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걸 굳이 꺼내놔서 이 사단을 만드냐가 이 카드의 특징인 거예요.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침묵을 서원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거짓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서원은 말 그대로 빈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게 빈다라는 의미고 하늘에게 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기도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도하면서 바란다. 이게 서원이라는 의미인데 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상황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비밀을 듣게 되든 이 사람 비밀을 함구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 비밀을 남들에게 노출했을 때 비난받는 건 누구다? 당사자다. 비밀을 발설한 그 당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집중해야 되며 당신은 침묵해야 된다. 이것에 있어서 어떠한 거짓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너한테만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거짓말이잖아. 이 사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원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넌 나랑 친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이 카드가 나오는 상황부터는 알면서도 넘어가거나 그냥 입 닫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침묵하게 될 것이.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의지에서 발현한 것이며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왜 침묵해야 되는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침묵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왜 침묵을 해야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비밀이 있든 알면서도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타인에게 잘난 듯이 전파를 하거나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했다가는 역효과는 누구에게 온다? 자기 자신에게 온다. 그런 의미로 이 카드가 나오신 경우에는 기왕이면 조금 입을 조금 지퍼를 채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항으로 수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쫙 읊어봤는데 수성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변과 즉 내 소통,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것들이 다른 행성을 만나게 됐었을 때 조금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일단 이게 메인적인 차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하냐 말하지 않느냐 이것이 부차적인 문제로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는 이쯤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